한결의 빛을 이어 우리는 하나의 민족 백두산의 줄기가 내리어 조국은 하나의 강토. 그 6.15 김대중 정부 시절, 그다음에 노무현 당국 시절에 이 기자협회가 초대받아가지고 한국에 이제 우리가 기자들 가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귄 친구들이 한 7, 80명 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이 중국의 윤청이라는 분도 있었고, 근데 독일에 아주 그 베를린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그 이 회장이며 발행인이며 뭐 총책임자인 우리 김원희 선생 저기 계십니다. 저분이 우리를 이번에 굉장히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또 여기 와서 편히 그 500리, 600리 되는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감사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제 소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비교적 좀 못생기지 않고 괜찮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더 잘생겼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1944년 4월 4일 날 태어났어요. 포카드라고 그러죠. 포카 할 때. 사가 4마리예요. 44년 4월 4일생. 그렇게 안 보이죠? 서울서 오신 분. 그렇게 안 보이죠? 그 강원도 강릉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 해주 분이세요. 근데 그 아버님은 1930년대 우리 일제 그 어려웠던 시기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뭐 이산가족 뭐 38 따라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찍. 그래서 그 소장농인 그 딸 6 중에 우리 어머니가 둘째인데 그 소장농의 가난한 집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양복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임당동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가정 본정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했는데 불행인가 다행인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른아른한 그 생각이 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철이 들 수 있는 그 이 기회가 이렇게 됐고, 또 여러분 그 불란서에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사르트르가 쓴 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그거 뭐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 읽으면서 그 사르트르하고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아버지 뭐 해군 제독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4살 때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색을 하게 됐다.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이게 되니까 저도 슬픔 없이,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그 슬픔 없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자수성가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 신세를 졌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자수성가, 아까 대왕 나오는데 기독교 학교 중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 대왕고등학교예요. 근데 보수 꼴통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기 저는 돌연변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연세대학을 가게 돼 가지고 이제 제가 수석은 못하고 2등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머리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졸업은 제가 뭐 한 30등 정도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학교 때 제가 4년을 학교 다녔는데 실제로 날짜를 따져 보니까 6개월밖에 학교를 다니질 않았어요. 이거 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계산해 보니까 강의실에 들어가졌는데, 내 친구는 원건수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강의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해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걔 노트 빌려가지고 이랬는데 그 답이는 게 저는 A가 나오는데 걔는 B가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여튼 그 재미있는 그 학교 생활을 제가 하고, 평화장학금인가 연대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 신문사 이런 데서 일하면 또 그 장학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렵지 않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2학년 졸업하고 했는데 군대 들어가가지고 2년은 24단 사단장 별자리 2개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절반은 이 양반이 육군법무라 그러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럼 어디로 갔냐? 카추자라고 하겠다. 그래서 모르고 카추자 가서 8군 사령부 갔는데 나를 운전병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눈이 나빠서 운전 못하겠다 해가지고 있는데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 성저지에서 시험 친다고 그래서 가서 또 이렇게 붙었어요. 지금 어떻게 영이 좋아요. 그래서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절반 1년 반을.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서 학교에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3학년 됐죠. 돌아오는데 또 한일국해 정상화 뭐 저 그 삼선 개헌 뭐 이게 막 소용돌이 치는데
이 머리는 참 우리가 복교생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당구나 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 후배들하고 같이 또 이거 시작해가지고 국정 그때는 정보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붙들려 가가지고 남산에 붙들려 갔는데 우리 연대 선배들이 우리를 자기 졸업생 다루더라고. 발길을 차면서 이렇게 뭐 하면서 후배는 뭐 자기 선배라고 그러는데 그 주로 하는 게 논문을 쓰게 하더라고요. 그 논문 뭘 쓰냐면 왜 박정희 정권이 나쁜가 솔직하게 이렇게 좀 써달라.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하게 순진하게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순진하게 썼어.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좌우지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남대문 서에도 들어가서 했는데 그 학교 박태선 총장이 또 학장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유학을 가는데 7번 불능이 나오더라고. 신원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원조회. 불능. 그래서 학교 이근식 처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대문 경찰서 담당인에 딱 가니까 저걸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훈방 조치된 거 사료합니다. 뭐 그걸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학은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면서 제가 결심한 거는 이제 한국의 이 군사 정권이 끝나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탁 떠나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 가서 도시 사회학을 했어요. 그 도시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소수민족 블랙 아메리카 니그로 소위 말하는 그 흑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흑인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진보적인 말콤 엑스. 말콤 엑스. 이제 그런 분들의 이 정신적인 그걸 많이 받고 그래서 주임 교수를 그 흑인 분을 제가 주임 교수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미국의 그 구조를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 갈 때는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고 세계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고 그 다른 나라를 그렇게 아주 도와주고 우리 6.25 때 우리 많이 도와준 걸로 저는 그렇게 저는 알고 가고 한동안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미국으로 알고 딱 갔는데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이게 1776년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150차례 지구촌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리고 무기 장사 이렇게 돕고 이게 결국 내가 지난 시기에 생각했던 그거하고 다른 나라구나. 그래 몰랐을 때는 제가 1970년대가 누굽니까 지미 카터가 철군한다고 그렇게 딱 일어났을 때 뭐 ABC 뭐 CNN 방송들이 와가지고 막 했는데 영어들을 안 하고 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용감하게 딱 나갔어. 딱 뭐라 그러냐면 창피한 얘기를 할게요.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일보 근무할 때 졸업하고. 비카오스 해놓고 왜 안 되나? 소련하고 파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부끄럽게 그 당시에 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얘기를 고백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서 일을 하면서 한국일보 그다음에 방송 제가 앵커를 또 했어요. 제가 45년 미국 생활하는 동안에 직업을 45번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 절반은 이 통일운동 때문에 직업을 바꿨어요. 제가 통일운동을 하지 않고 이 돈벌이로 나갔다면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달았을 거예요. 금배지를. 김영삼 대통령이 저를 리크루트 하려고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이 리크루트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야가 좋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제 지난 시기에 그런 기회도 제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엊그제 여기 와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목사님 있죠, 이영빈 목사님. 그때 가서 이제 우리 민족통신보면 인터뷰한 것도 나오지만 그분 집에 이렇게 가는데 왼쪽에 본 해포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엔 칼 바르트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본 해포도 나는 상당히 읽으면서 좋아했지만 버스 안에서 뭐 살인자, 뭐 운전, 뭐 그다음에 이 말콤 엑스, 칼 바르트는 미국의 홍동군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셔서 열사능에 이렇게 묻히셨는데 그 홍동군 목사님이 칼 바르트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칼 바르트를 소개를 하면서 그게 뭐가 있었냐면 뭐가 지서스냐, 예수가 뭐냐.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당 다니세요? 거의 다 다닙니까? 100%. 그럼 기쁩니다. 아니 저도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장로였어요 한때.
한때 장로니까 저도 목에 힘줘도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 앞에서. 예, 왜 대광 나오고 이 2살 때부터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장로가 될 때 표를 제일 많이 얻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이빨을 잘 깠거든요. 나가서 말을 잘했거든요. 그 소수민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좀 가지로 빠져나갔고 이 칼발트의 Jesus, 그 definition of Jesus, 예수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 그 홍동원 목사님이 글을 쓰면서 거기 이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 Jesus is the movement of social justice. 예수는 사회 정의 운동이다. 그게 Jesus is the movement of social justice. 예수는 뭐 부활하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사회 정의 운동이다. 무브먼트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칼바르트가 뭐 그렇게 진보적인 건 아니다 해서 그분에 대한 찬반은 있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보는 어떤 그 예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그 마음에다가 새기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종교 생활을 이제 그러고 이제 싸움질들하고 목사파 무슨 파 해가지고 했는데 광주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제가 신한민보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신한민보라고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 그 계열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신문인데 그걸 김은하 선배가 우리 연세대학교 나온 그분이 그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또 주필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꾸 또 이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책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고 뭐 비디오도 갖고 그래가지고 또 저를 포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섭을 제가 당해드렸어요. 이제 왜냐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모르던 세상을 가르쳐주는 그 이 광명이 빛난, 막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학교에서 배우지 않던 그 우리 민족사의 절반밖에 배우질 못했는데 나머지 절반을 그분이 가져온 책에서 해가지고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45년 해방되기까지 그 우리 항일혁명 또 우리 동북 삼성 거기에 그 우리 선조들 또 우리 그 다 아다시피 김구 선생 그 임시정부 그런 분들도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또 우리가 배우지 않던 항일혁명 유격대 뭐 지금 또 바꿔 얘기하면 김일성 주석이라는 분이 그 혁명 활동했던 그런 역사를 전혀 배우질 않았는데 가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짜 내려보니까 가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분이 걸어온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도 그 하면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름도 맞고 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좀 컨맹하듯이 우리가 북맹이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북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그 책방에 가서 새로 나온 책 사고 소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간에 와서는 그 비디오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조선의 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1편서부터 10편까지 보니까 조선의 별 1편서 10편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사랑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조선의 별을 10편까지 보면은 북에 대해서 한 30% 내지 40%는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깨달음을 가졌고 그다음에 조금 다니다 보니까 뭐 책이 이렇게 하는데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이 1996년에 9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94년에 그 책이 나왔구나. 6권이 나오고 2권이 1996년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2권이 더 나와서 8권이 있어요. 그 8권이 얼마나 재미있고 쉽게 쓰고 했는지 몰라요. 세계와 더불어. 그거 조선의 별하고 동영상 유튜브에 가면 다 있는데 세계와 더불어를 읽으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역사 공부 안 했던 경우에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할까? 그게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참 솔직하게 쓰고 쉽게 썼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 조국의 절반인 저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다 해서 거기 이제 깨달음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1990년 범민족 대가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열리기 전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유럽 동포 중에 유일한 분이 우리 이종현 선생이었어요. 그때 90년도 8.15 때 우리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은 머리가 허옇고 나는 까맣지만 그때 사실 우리 운동적으로 보면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들어갈 때
북쪽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못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는데 사진 막 찍는 거 우리가 마치 배우처럼 그죠? 한 150명이 사진 기자들 팍팍팍 찍는데 그때 놀랬죠. 나는 기분 되게 좋았어요. 내가 그 사진 그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북을 딱 가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듣고 읽고 배웠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세상이다. 그걸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또 누가 나한테 공작금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포섭하려고 한 것도 없고 제가 스스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아직 물론 이 가운데는 북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아우 저거 독재하는 나라 저거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또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저들이 걸어온 길, 그 아까 조선의 별과 세계화도를 읽었을 때는 우선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너무 내가 그동안에 무지했구나.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저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인이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지 말고 또 우리 홍준표 선생처럼 저렇게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그 우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우리 민족의 틀림없이 빠른 시간에 이제 통일도 당겨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개하라는 시간을 제가 여기 본론하고 섞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받아 하려고 제 작전을 좀 바꿨거든요. 간단히 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거 끊으면 발표는 끝났다고 제가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은 제가 별거 다 했어요. 45번 했으니까 자동차 정비에서 이렇게 엔진 플러그 고치는 것도 했죠. 그다음에 건축 회사 가서 현장 감독도 했죠. 그다음에 월드북 인사이클로피디아 해가지고 그 책보따리 들고 책장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양 한번 갔다 오면 직업을 새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휴가 없이 그냥 갔다 왔으니까 직업을 또 찾으니까 또 자동차 세일도 하고 그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해도 기적과 같은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제자랑 같지만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제가 그 평양 왔다 갔다 하는 거 통일운동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근간에 신은미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미. 그분도 뭐 우리 내 생일에 한번 오고 뭐 헌금 뭐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 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5년 뭐 받았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도 이제 풀릴 것 같고 뭐 알다시피 어저께 그 폼페어가 가가지고 3사람 데리고 온 거 알고 있죠. 이 알라스카에서 이제 그거 알고 계시겠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미치광이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참 이 스마트 이게 똑똑하다 그러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너무 잘 됐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이 북쪽에서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석하는 거 용의가 있다 하는데 이쪽에서 받아 물고서 탁 진전이 돼가지고 지금 놀랍도록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라디오에 들으니까 도널드 트럼이 김정은한테 이거 저거를 해서 공포를 쓰는 게 왜냐? 네가 나의 그 개파 그리고 위험한 이거 아톰 이거 전쟁에 위험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문재인하고 이거 평화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는 김정은이 그렇게 붕괴를 했는가 봐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대답이 나올 때 전쟁 시작하겠다. 그렇다라는 이게 뭐야 위험을 요즘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례하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한국말을 좀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독일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물어봐. 오, 달슨 닉소 노말이 아니라 해갖고. 정상이 아니다. 그런 게 악서. 악서 이거 부드럽게 해야 된다면서요? 악서.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예. 그럴 때 악서 이러는가 봐요. 우리는 아이씨 그러는데. 근데 처음 들어봅니다. 예. 사람이 포지티브한 그걸 좀 노블런치 박사님한테 처음 들어보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전부 크레이지 프레지던트 그런 걸 그런데 이제 자 이제 조금 본론이면 본론인데 그러고 이제 뭐 경력 마지막까지 하죠.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통일 문제를 제가 해서 이게 통일 문제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쓰겠다 해서 2008년 가서 논문을 한 800페이지 써가지고 줄여가지고 11명 심사 받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으니까 하면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제가 북에서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이 학사 학위를 Public Administration 그걸 연세대학교에서 받고 마스터는 University of Texas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도시사회학을 받고 그다음에 PhD를 북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학위학책수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PhD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받았죠. 그다음에 2014년에 김일성상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저는 상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뛴 건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상을 줬나 물어보니까 민족통신이 진실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북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기사들 썼는데 보니까 우리들 이야기를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는데 서방의 언론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남쪽의 언론들 이게 전부 다 가짜 뉴스 거짓말 진실을 왜곡했다 이래서 우리가 특별히 언론 부분 과학 부분에 주는 최고의 상 그건 김일성 최고의 상이랍니다. 거기서는 그걸 난 갑자기 받았는데 저는 얼떨떨 해가지고 그리고 내 부인까지 자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한테 내가 공초하기 때문에 설설 겨가지고 우리 만화님을 모시고 거기 갔는데 뭐 사진 찍고 난리 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얼떨떨해서 이거 뭐 상이 이게 난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별로 그거 하지 않는데 뭐 메달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취재를 갔는데 옛날에 잘 안 된 그런 취재가 많았거든요. 그 상을 받으면서부터 거기 뭘 부탁하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 나를 안내하시는 분이 설라서울 사는데 내가 어떻게 들었는데 저분이 김일성 상도 받고 뭐 PhD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면서 이게 안 될 것도 오케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로서의 이렇게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런 면은 참 제가 이렇게 좋은 그런 걸 가졌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 P는 B형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는 딸 둘입니다. 그래서 지금 UCLA 나오고 하나는 해서 하나는 애플 스티브 잡스가 있는 그 애플 컴퍼니 인사과 지금 슈퍼바이저 하고 있고 둘째는 파이낸스 컴퍼니에서 전부 그 자본주의 앞제비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있고 또 아빠 뭐 60, 70 이렇게 생일 때 자동차도 하나씩 이렇게 사주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뭐 김정은 뭐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서 지금과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요. 뭐 탄압을 하고 제재를 가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스토션, 왜곡이에요. 사실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동력, 그건 뭔가 힘이라고 하는 걸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무슨 힘인가? 미국의 8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 우리가 말하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나라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무장력, 또 그 무장력도 단순한 어떤 그런 무장력이 아니라 수소탄, 그다음에 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SLB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상공에서 EMP라고 해서 전자기 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작년 12월 17일 날 마지막 6차 핵실험 끝내고
마지막으로 쏘아 올린 게 화성 15호예요. 그 화성 15호가 고도로 계산하고 떨어진 거 지점을 다 하게 되니까 12,000-3,000km 갈 수 있는 능력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그건 미국 백악관뿐만 아니라 저쪽 대서양까지 갈 수 있는 미국 지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북쪽에서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이 로켓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저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나라호라는 것을 발사를 할 때 우리 서울서 오신 분 잘 알겠지만 그게 러시아 걸 빌렸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그 엄청난 돈을 내면서. 근데 저 조그만 나라, 그 다 굶어 죽는다는 이 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저 복잡한 게 많이 나오니까 CNC라고 컴퓨터 누메리컬 컨트롤 시스템의 CNC라는 게 있습니다. 공작기계. 요건 머리카락 하나의 100만 분의 1의 그 정밀한 공작기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미사일 만들고 새틀라이트 만들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균이 6축, 6, 6축이면은 국제 그 평균이에요. 근데 9축이면 뭐든지 만들고. 근데 공식적으로 저쪽에서 13축까지 갔고 내면적으로 18축까지 수준이 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국제 관계에서 가만히 보면은 힘이 없으면은 이라크 꼴이 되고 리비아 꼴이 되고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제국주의도 있었고 영국도 있고 이 식민지 나라 이 지배한 나라들이 많지만 인정 사정 없는 것이 제국주의라고요. 봐주는 게 없어요. 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것을 고심해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개발한 것이 저분들이 무장력을 갖춰야 된다. 저 사람들은 그 핵 무기라고 그러지 않고 핵 억제력이라고 그래요. Nuclear deterrence, 영어로 말하면 Nuclear deterrence. 그건 억제하는 거.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게 아니라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고 실제로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래는 비핵화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뭐 50, 5027, 5030, 50 뭐뭐 해가지고 참수작전까지 한다 이거죠. 북의 지도자까지 이 참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 거. 이런 작전에서 코앞에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난 내가 알 때 병신이 아니고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북에서 그렇게 뉴클리어 디터런스, 핵 억제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불가피한 거였어요. 근데 지난 12월 17일로 종결이 딱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 전에 4월 20일 날 전원회의, 제7차 3기 전원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하면 이제 병진 노선은 끝났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2013년 3월 달에 병진 노선을 선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핵발전을 하면서 경제개발을 같이 동시적으로 하겠다. 그게 병진 노선인데 그걸 선언을 하고서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핵개발이 끝나버린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실험할 필요도 없고 가지고 이제 그 전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에 매진한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그 이 신년사도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니까 미국도 바빠지고 일본도 바빠지고 이 그 뭐라 그러나 요즘 패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좀 패싱되지. 중국도 있잖아요. 북쪽하고 대화를 하려고 4번 트라이를 했는데 북에서 노했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가서 북쪽이 마치 구걸한 것처럼 보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가서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아마 대우받은 거 텔레비 열심히 보신 분들 최근에 2번이 나갔잖아. 김정은 씨. 예. 잘하시네요. 예. 근데 그 첫 번에 갔을 때 가만히 보세요. 선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거 그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시진핑의 이 아버지 장인인가? 그 동영상까지 비춰주면서 옛날에 잊어버렸던 걸 상기시켜주는 거. 어떻게 보면 북조선에서 중국의 조금 잊어버렸던 그 혁명 정신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그런 계기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중국이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 역량에 의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래간만에 시진핑이 큰 소리 빵 한번 쳤어요. 트럼프를 향해서. 그게 북의 역량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이렇게 지금 난리들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폼페오가 지금 2번씩이나 자기 비행기 가져가서 오면서 별별하는데 이제 조만간에 열립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 돼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미국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중국이 뭘 해서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의 배짱과 그 결단, 그다음에 그 자기 선대의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어나오는 걸 받아가지고 지금 자위력을 완전히 끝냈다고 하는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위력만 아니라 김정은 이분을 비롯해서 군민이 이게 완전히 똘똘 뭉쳐서 일심단결인데 저분들은 일심단결이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이거 자부하는 나라입니다. 프라이드가 제일 센 나라가 조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란봉악단이라고 들어봤죠. 노래하는 거. 그다음에 그 군 합창단, 이게 170명인가 갔는데 이거 중국 사람들이 이거 대국주의 하느라고 뭐 어쩌고 뭐 뒤에 화면에 뭐 이런 배경 뭐 미사일 올라간 거 빼고 뭐 이거 다 토론해 놓고 전화를 걸었겠죠. 그 젊은 지도자가 당신들 돌아와 이렇게 명령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보따리 싸가지고 다 들어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국한테 모욕적입니까? 웬만한 나라 같으면 설설 기면서 그 빼라는 거 빼고 다 그렇게 억셉트 했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북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거 설명을 할 때 자존심과 자기 주권에 대한 존엄성이 이 세상 230개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하고 또 실천하는 나라다. 아마 미국을 향해 가지고 꽝꽝 말대포라고 그러나 그렇게 한 나라가 없어요. 시진핑도 그렇게 못했고요. 뭐 아베 같은 거는 당장 호로록 가서 이거 하는데 선수고, 그다음에 러시아 뿌틴도 있지만 뿌틴도 그렇게 하질 못했다고요. 큐바의 카스트로도 그 정도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 했다고 하는 얘기는 비록 우리하고 다른 사상과 우리하고 이 70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공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적대국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홀로서기, 그 사람들이 큰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도 국제기구에서 와가지고 100년이 돼도 이거 일어설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1960년대, 70년대 초에는 남쪽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북이 가고자 하는 이 현재 수준이 아까 CNC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CNC도 21세기의 산업혁명의 무기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쪽 사람들 내가 가본 건 75번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폐쇄적인가? 폐쇄적인가? 그걸 좀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폐쇄적이 아니고 이렇게 저분들의 그 사고방식이 되어 있더라고. 발은 우리 땅에 딛고, 발은 우리 땅에 딛고, 눈은 세계를 보라. 그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어린 지식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계를 보되 자기 주대나 그거는 우리 땅에 딛고,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국제 세계화를 해야지 무조건 세계화해가지고 자기 것 없이 그냥 뭐 음악도 막 이 랩이나 하고 그 미국 아이들 거 하는 거 그렇게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 정신이요. 우리 이 조선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아마 난 이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비록 우리와 체제와 이렇게 다른 이런 그 사회지만은 우리가 한 동족으로서는 그런 점에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줘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이 통일은 미국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국 문제 해결은 곧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우리 역사가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1866년 샤마노 사건에서부터 1905년 가츠라 테프트 일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아이들이 너희들 조선 먹어줘라. 그다음에 또 일본은 미국 아이들 보고 필리핀 먹어줘라.
이거 비밀리에 약속하고 한 게 가스라 태프트 조약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대국의 간섭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 거고 이분이 작년에 못 들어간 것도 다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마 최 선생님 처제인데 아마 이 선생님은 뭐 빨개 뭐 이런 소리 안 듣습니까? 좀 이상하다 뭐 좌파다 뭐 이런 거. 하여튼 통일이다 뭐 아니 문화 운동하니까 좀 그런 건 덜 봤겠죠. 그건 덜 봤는데 하여튼 뭐 하면은요 좌우전 제일 만만한 게 좌빨. 김대중 대통령도 좌빨이라는 소리 들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좌빨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러니한 것도 있는데 이 시대에 좌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제대로 된 운동가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큰 사람은 제가 뭐 농담 좀 한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제 얘기는 그냥 이런 정도로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무슨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겨울 올림피아 이 정도는 하고 싶지 그 그냥 지금 말씀하세요. 독일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겨울 그 올림피아 이거로 인해서 이북에 대한 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독일 텔레비에 예. 보니까 그 접촉이 조지 부시 W 부시 대통령 돼갖고 그 뭐야 김영일 씨 계실 때 김정은 씨 아버님이 계실 때 김정일 씨 미국의 뭐야 정치인들하고 이게 교환이 많았어요. 예. 그 많았답니다. 자주 서로 간에 방문이 오가고. 근데 이 조지 부시 두 번째 그 아들님이지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맞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 뭐야 콘탁트 그게 뭐야 끊어졌다는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때 내가 봐도 어머 이랬구나 이걸 느꼈는데 그 정말입니까? 그런 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도가 돼 있어요? 글쎄 뭐 보도는 뭐 거기는 그 자유주의니까 뭐 언론이 제멋대로죠. 뭐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접촉이 많았어요. 브라인 외무부 장관 그분도 미국에 방문 가고 김정일을 통해서 그 오시게 서로 간에 이게 접촉이 참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을 인해서 국제관계도 보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운이 맞아야 된다. 또 스포츠 같은 거에 보면 타이밍이 맞아야지 홈런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한반도 문제, 조선반도 문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참 있어요. 안타까운. 그게 뭐냐면 클린턴 시절에도 이미 그 엘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갔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알고아가 대통령은 됐는데 그건 누굽니까? 엘고아가 아니고 그 엘고아하고 경쟁했던 게 누구지? 부시지. 아들 부시. 아들 부시가 그 아들이 또 그 플로리다 주에 그거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에 의해서 손들어 준 거예요. 손들어 줘서 근데 그게 고가 됐으면 그때 해결이 끝났어. 맞습니다. 끝났는데 그거는 이제 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타이밍이라고 이제 그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엔 타이밍이 참 좋습니다. 왜 좋은가?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중반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년에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그걸 깨달았는지 초기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시는 물론 2년 후가 이제 인데 부시는 또 사정이 뭐냐면 인기가 되게 없어요. 시작부터. 인기가 되게 없는 데다가 또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궁리하다 이게 비즈니스맨이니까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 그때 재선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민주당을 쫍니다. 난 민주당 당원이거든, 미국. 근데 지금까지 난 민주당만 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우리 조국 코리아 반도에 대해서
뭐 전략적 인연이 뭐해서 오바마 그래도 나는 흑인이 됐다고 해서 기대를 상당했는데 계속 연장만 했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외상으로 노벨상을 줘버렸어. 외상. 한 일도 없이 외상으로 줘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하고서 받겠다 이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는. 아니 나 이번에 이거 잘해서 하면은 나 저 노벨상 주라고 나도 운동 벌릴 거라고요. 예. 근데 실례지만 제가 네. 조금 좀 앵그리한 게 왜냐하면은 예. 그 오바마가 한 일들 즉 예.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이거 저기 이거 뭐라 그럴까 개배 앞에 저 뭐야 총 이런 문제 그런 거에 또 그 소셜 그 저기 뭐야 저기 이거 노동 맞아요 비용 맞 그런 게 다 조직을 했는데 지금 트럼이 들어와 갖고는 그걸 다 지금 파괴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저기 뭐야 좋은 인상으로 보고 앞으로 그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 저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마오 그분이 돼야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아니, 떠나서 예.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Korean Peninsula 그다음에 Far East area의 peace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노길라미는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런 저도 의미에서 알고 저 식구들에서 미국에 저 시민권으로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좋아할 때. 미국이 잘 되려면 그렇죠. 미국의 정책자들이 노길라미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게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되고 정말 그 지금까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서 때려부시고 그다음에 미국을 움직이는 세 가지 세력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기 장사하는 세력,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밀리터리 머천트, 국 장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기름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큰 돈놀이하는 파이낸스, 금융 이 재벌들. 이러한 세력들이 전쟁이나 긴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이 노길라미 같은 선한 미국 시민들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진보 운동, 이런 그 평화 운동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이번에 6만 4천 킬로미터를 이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이렇게 왔는데 거기도 이 진보 운동, 평화 운동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그 이 비판, 그다음에 오스트랄리아 자체의 그 미국 동자는 그 비판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과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 자체가 비단 동북아시아에 대한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앞당기는 그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의 평화를 만드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것도 그렇지만 또 거기서 그 4월 20일 날 전원회의에서 한 게 뭐냐면 이제는 글로벌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글로벌 세계의 핵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그 거대한 운동의 물결이 지금 또 앞으로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록 1982년 1월 8일생 젊은 지도자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1982년 1월 8일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84년생 이런데 정확한 건 1982년 1월 8일생이에요. 그럼 36 되는 거죠. 근데 남쪽에서는 자꾸 그걸 젊게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그게 정확한 그 나이인데 근데 그분의 이 하나의 이 정책은 정말 놀랄만 합니다. 그 김일성 주석도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날 때 10대에서 떠나가지고 45년에 돌아올 때 이 30대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광장에서 연설을 이렇게 했는데 다 사람들이 우리 이종현 선생처럼 백발인 줄을 알았는데 30대 젊은 사람이 강연하니까 저거 김일성이 아니야 저거 가짜야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6.15 시대의 MBC 이런 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진짜라는 거 이건 뭐 증명이 다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역사는 조금씩 더 이렇게 진실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시면은 반드시 돌아가셔서 천당에 가신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 지서스 아까 저 양반 누구지 학자 칼바르트가 얘기했듯이 그게 사회정의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 사회정의 운동을 하지 않고 이 아래를 향해서 하지 않고 우위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100%는 못 따라가더라도 요만큼은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사회정의 운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사회정의가 뭡니까?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통일로 가고 제국주의나 큰 나라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손도손 또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돕고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 예, 그런 입장으로 남쪽도 가야 되고 북쪽도 가야 되고 남북이 손을 잡아서 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의 행복과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여기 자식들 다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 자식들이 민족이 분열이 돼 있으면요, 그 자식들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천대받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사우스 노스끼리 싸움질들 하게 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통일 문제는 또 평화 문제는 우리 대의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보다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문 하나 봤는데 아까 그 트럼프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그 2년 전에 이제 한참 그 선거 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 그 북의 그 김정은 만나면 아주 그 사람하고 꼭 만나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겠다고 영광스럽다는 얘기까지 했죠. 그리까지 이 친구가 좀 없으면 남북 문제 잘 풀릴 것 같다. 뭐 했는데 계속 한국원이 꼭 미친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문제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아마 미국에서 언젠간 또 틀지 않나 말이죠. 지금 100% 믿는다는 건 아직도 좀 너무 많은 생각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는 수도 있지만은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대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라크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대상하고 아마 미국을 제일 잘 아는 나라 230개 중에서 나와라 그런다면 이북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말에 지피지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피지기. 근데 저 사람들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김일성 중앙대학이다 뭐 김책 이렇게 나오면은 그 외무성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북미 대결에서 북이 비기는 적은 있었지만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삼엄하던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푸에블로 사건 때는 핵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 처음에 공갈 빵빵 놓고 뭐 한다고 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그때 선언했잖아요. 오케이.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하라. 그다음에 대화에는 대화를 하라. 그때 러시아도 야, 하지마 뒤에서 잡아 당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부 다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나가자.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 합중국에서 최초로 1776년 이래로 사제문을 쓴 것은 1968년 조선한테 사제문을 쓴 게 그게 유일합니다. 사제문을 쓴 게. 그 다음에 뭐 완투한 사건, 그 다음에 소위 뭐 판문점, 도끼 사건, 뭐 이 등등 그 사건들이 쫙 있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은 그렇다고 해서 자만할 거는 없지만은 북이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가운데 다 토론하고 다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한다는 거. 그래서 그저 쉽게 얘기하면 저는 75번 다니면서 북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이런 구호가 또 있습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예.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결심하면 하더라고요. 그 95년에 한 세기 만에 한 번 오는 그 물난리, 대홍수가 졌잖아요. 그래서 경작지 75%가 전부 파괴가 돼버렸어요. 먹을 거 없어요. 정말 칡뿌리, 나무뿌리, 그 구두 삶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섰잖아요. 그 지금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3년이면 다 굶어 죽는다. 지금 굶어 죽는 게 뭐냐? 가서 보면요. 펄펄 뜹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들 바깥에서는 다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돈이 생기시오? 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 고위 간부들한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우리 경제적 재력이 있습니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 최근 한 5년 동안 그 김정은 그 젊은 지도자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뭐 아침 저녁이 바꾸고 요즘에는 그분들이 구호가 분분초초 바뀐다고 그럽니다. 분분초초. 분하고 초. 그런 정도로 이게 급 변화가 되는데 뭐 살림집 같은 거 있잖아요. 10만 세대 뭐 이거 하는데 이거 뭐 후딱이에요. 그리고 최고급으로 만들려고. 그 젊은 지도자가. 그래서 돈이 어디서 생기냐니까 새틀라이트에서 생기는 거예요. 인공위성. 근데 미국에서는 하면 뭐 5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받는데 북에서는 가난한 나라는 6개월 공짜. 그 다음에 요거 가난한 나라면 그럼 1년에 10만 불 해서 월부. 근데 100,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 상당수가 미국 거, 일본 거 사보니까 이게 비싸거든. 그래서 그게 수입이 제일 많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북에서 주장하는 건 지식 경제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물리. 그다음에 중국의 그 큰 대기업들, 삼성 기업과 현대 같은 그 기업들이 국제 박람회에 나가서 1등을 많이 해요. 요즘 중국 회사들이. 그걸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 만드는 기술자는 북쪽 젊은이들이에요. 내가 그 기차에서도 두세 번 확인을 했어. 그 단동 가는 기차 신의주를 해가지고 그 기차에서 앞에 20대 30대 젊은이 어디서 일하느니까 중국 어느 회사를. 그 우리 남쪽에 또 이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 같은 데 가서 연봉 150만 달러 이렇게 받고 일하는 우리 남쪽 젊은이들도 있어요. 과학 물리 발달한 거. 그 이북 젊은이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상당한 돈을 받고 그게 굉장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지하자원은 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지하자원, 엄청난 지하자원들이 지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엄청난 지금 깨소린이 지금 서해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히토류라든지 텅스텐 뭐 그 우라늄 같은 거는요, 세계 가지고 있는 생산의 전부 80%를 거기에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핵발전소 하는데. 근데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희천 발전소로 해가지고 지금 평양 이게 전기 문제가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해소되고 있는데 저분들이 또 지금 뭘 만들려냐면 뉴클리어 퓨전, 핵융합 기술의 핵융합 발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미국하고 이렇게 합쳐보면 20, 30개 나라가 뭐 10년, 20년, 30년 걸려가지고 그 융합 구간 아직 성공 못했어요. 북에서는 핵융합 기술 시험에 성공하고 지금 핵발전소를 만든다는 얘기를 직접 제가 김책 나온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내가 조금밖에 썼더니까 연합뉴스에서 대문짝만하게 쓴 적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하고 지금 이정현 선생은 너무 또 우리 통일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걱정은 하시는데, 걱정은 하시되 그러니까 마음은 놓으시라. 노길남이가 마음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좋은 일이 열릴 것이며, 아까 어느 사모님이 저기 좀 한국에서 오신 분이 나 여기 사진 찍은 통일 찍었다고 해서 걱정을 요만큼 좀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오늘 럭키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진을 같이 찍은 거예요. 네, 정말 통일 조국에 왔을 때 이 사진은 100만 불, 2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처제는 빛나는 거예요. 또 질문 뭐 아니 내가 한번 이번엔 좀 물어봅시다. 우리 윤은섭 선생,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렇게 소식 듣고 진행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예. 정말 우리 민족이 하여튼 큰
그 경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길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 네. 네. 그 되게 희망도 생기고. 네. 그 여기 주변의 그 동포들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동포들 텔레비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동포들 분위기도 뭐 저와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네. 한마디 예. 말씀. 여기는 아직까지 적폐 청산이 안 돼 있어요. 마이크를 적폐청산.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총연합회 회장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그러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 연합회 회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옛날 이명박 이럴 때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도 이제 진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네요. 연합회. 뜬금없이 저는 오늘 금방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합회 회장을 26일 날 다시 선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는데 자기가 단독 출마했다고 그런 걸 좀 밀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많이 상황이 바뀌었으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세상은 뭐 독일에도 오겠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체하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평통 자문위원도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같이 일하시고 또 이제 그 한인회라든지 이런 데도 손수 들어가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다고요. 그 평통 자문위원회라는 거 말입니다. 알죠? 안디도 잘합니다. 내가 들어있다고요. 이거 세상은 하죠. 축하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윤흥섭 씨, 윤영탁 씨, 그리고 누구? 오복자 씨. 오복자 씨 우리 여기 세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 벌써. 근데 이게 지금 10분의 1이라고요. 이 비율이? 평통자문위원 전체의 10분의 1밖에 우리가 안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임원들은 벌써 4, 5년 전부터 계속 했던 사람들이 임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문재인 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옳다고 한다고요. 옳다고 하면서 돌아서는 딴소리 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통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 그게 앞으로 아마 좀 몇 번 그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수가 지금 10분의 1인데 그래도 절반 정도 됐을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각자 다 그냥 자신을 가져서 들어가야 한다고요. 내 희망은 뭐냐? 여기 지금 독일의 제 독일 한국 대사가 그 정범구 씨라고 이 양반이 참 여기서도 좀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갖는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대사로 왔으니 보통 대사로 오면 2, 3년 있게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평통자문위원을 새로 뽑았으니까 2년 후면 내년인 말입니다. 내년 그때는 정봉구 박사가 그대로 대사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좀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지금 베를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대로 많이 좀 들어가서 이 분위기를 좀 평통자문위원 들은 사람들은 그때 보니까 교포 속에서 좀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난 그런 데서 조금 내후년쯤 좀 그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그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언론 서울에 있는 그 언론 보도기관에 이렇게 그 편지를 했답니다.
그 부탁의 편지. 그게 뭔가 하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표기할 때 또 이야기할 때 방송이나 이제 언론들이 김정은 뭐 문재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뭐 님자를 안 붙더라도 이렇게 공식 용어를 사용해 달라. 이건 벌써 청와대에서 이 여론을 이 화해와 협력 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고 노력이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들 아마 저는 우리가 이 연합뉴스다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보지만 지금 언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정말 얼음장 같은 그 벽이 김대중 대통령 2박 3일 동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최태호 회장님이나 걱정하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니라 촛불에 의해서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분이 당선됐고 또 그것은 그냥 사그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중들, 한국의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지난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서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 각인되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고, 그다음에 저는 점쟁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차기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최태호 회장님 걱정하는 거 우리 이종현 선생님 하던 거 다 하고, 야 옛날에 그 녹일라는 거 그거 하던 얘기가 그거 맞았어. 막 그럴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이미 그 얘기는 다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거 이미 다 하셨군요. 제가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일이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상당히 이 참 누구나 할 것이다, 잘 낼 거다, 아주 고무적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전부터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면 네, 그 미국의 영향력을 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하고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좀 얘기해 봐요. 예, 저는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해결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 내각, 트럼프 행정부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서 보니까 너무 놀랍도록 김정수 교사하고 이설주가 마치 그 형제 자매처럼 이거 판문점에서 난 그 정상회담도 중요했지만 그 쇼라고 그럽니까? 공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방송 다 난 봤는데 너무너무 잘 진행이 됐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여기 뭐 운명이라든지 책 읽어보신 분이 있지만 그분도 그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거기서 함께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속성도 잘 알고 일본의 속성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소위 여러분 아다시피 임종석이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이 실장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7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고비고비에서도 4.19가 일어났고 5.18이 일어났고 60사건이 일어났고 계속 답답하지만 느슨하게 상승곡선을 거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6.15 선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14선언으로 갔고,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자만을 했는지 그걸 지금 있는 민중들이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벌써 소식이 딱 됐을 때 이거 돈은 들지만 떠나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상의 문양으로 통일 부흥회를 하자. 기독교 신앙을.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부흥을 했고 뉴질랜드 가는 곳마다 부흥회하고 지금 이까지 왔는데 오늘 부흥회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 뭐 교회 여기 다 한다니까 이 부흥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면요 그것이 이렇게 보편화된다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깔보지 말자는 거.
다 그분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보다도 더 깔보지 못할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 이분 보통 분 아닙니다. 이분이 전공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주로 그 첨단 과학 기술에 의한 이 전쟁 전략 전술 이거 어렸을 때부터 뭐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쓴 노작이라든지 이 국리라든지 이거 보세요. 배짱이라든지 이거는 참 따라가기 힘든 거.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지도자라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하늘에 내렸다든지 뭐 민심천심이 있듯이. 근데 참 난 놀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놀라는 걸.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그 위원장 이 두 분이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런 염려가 돼서 뭐가 될 때는 우리 민족끼리의 깃발을 들고 아마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미국에서 다룰 거고 또 미국은 지금 쇠퇴기로 들어갔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쨍쨍하던 것이 이렇게 쇠퇴기로 가서 망해서 이제 옛날 얘기로 돼버렸지만 미국의 제국주의는 지금 22조 아니야 22조? 지금 빚덩어리입니다. 나도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그 나라가 빚을 지니까 나도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빚을 지고 있어서 거기서 새틀라이트 하나 발사하지 못, 그 돈도 지금 빡빡하고 예산할 때마다 그 실링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노숙자가 너덜너덜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노숙자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 이 독일에 와가지고는 참 그 독일이 질서 있는 나라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 내가 볼 때는 상대적입니다. relatively. 다른 나라에 다른 거 비교를 해보니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이 민심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하는 거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볼 때. 네,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가 보흠 아닙니까? 보흠? 보흠. 네. B-O-C-H-E-M. 보흠. 저는 보흠을 말입니다. 이거 동의하실 분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흠은 독일의 광주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 어느 분이 또 그 얘기 중에 그게 말 딱 나오는데 맞다 이거예요. 내가 메모를 했어요. 보흠은 독일의 광주다. 그럼 왜 보흠은 독일의 광주인가? 일단은 이런 예, 그다음에 이 민중 이제 단체 이름이 한국민중 저 민중문화 모임. 거기 이 최태호 같은 이 또 위대하신 이 회장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농담 아니고. 네. 아니 이거 사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이분도 위대한 그 독일의 광주인 보흠에 참 이런 마당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반상회라고 그러나 이게 참 이렇게 다 이렇게 게덜롱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 정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장을 만드는데 지대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리서치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아이들도 제대로 지금 광주 정신을 가지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윤은숙 씨 자제분들도 아마 그렇게 잘할 겁니다. 그죠? 아닌가? 아, 경편해서 그런데. 아니, 그만큼 제가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보흠이 독일의 광주라고 일컬을 정도로 여기에 있는 민심과 이 민중들의 그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다. 로스앤젤레스보다도 높고.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오스트랄리아에서 또 오스트랄리아 동포들을 제가 자랑을 또 하고 왔어요. 그 오스트랄리아는 또 으뜸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거기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부터 또 그 전에 아이스하키 팀을 또 조직해가지고 남쪽에 영사들이 다 모여서 또 박수를 치고 그랬어.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현상이 거기 또 일어났더라고요. 여기는 광주지만은 거기는 또 남북 화해 협력의 또 하나의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글을 쓰면서 이 보흠은 독일의 광주이다. 뭐 수필을 쓰든지 하여튼 이게 보도를 해서 많이 좀 알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광주를 지금 38년까지 한 해도 안 빠지고 했던 데가 여기. 예. 그래서도 또. 그래서 아마 그
독일의 광주다 하는 말씀이 나올 만하죠. 예,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새삼스럽게 오늘 예, 아니 정말 아니 그거는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메시지 같습니다. 예, 예.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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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